오늘은 이제 테마 수업이에요. 테마 수업. 합성함수의 그래프 또는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파트하고 이제 함수의 개수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목표를 잊지 맙시다.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fx라는 별도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정의역이 0에서 2, 치역이 0에서 2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얘가 요구사항이 뭐냐면 f를 g 안에다가 집어넣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가 목적이야.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섞어 넣으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방법만 외우곤 하는데 오늘은 차근차근히 이걸 아주 그 기본 원리에서부터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이제 그 합성함수 문제 그래프 합성함수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울 때는 되게 쉽게 배우는 것 같아. 합성함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g 서클 f 이 함수를 볼게요.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자 여기 1, 2, 3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하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공역이 4, 5, 6이야. 4, 5, 6이야. 4, 5, 6 하지 말까? 공역도 1, 2, 3이야. 쉽게 가보자. 그런 다음에 F에 있는 1이라는 애가 3으로 가. 그리고 2라는 애가 1로 가. 3이라는 애가 2로 가. 이런 함수, 요 한 판의 대응을 함수 F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리고 다시 1, 2, 3, 1, 2, 3의 정의역과 공역을 가진 어떤 함수 G를 생각해서 이쪽은 잠깐 무시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이 2로 가, 2가 1로 가, 3은 3으로 가. 자, 이런 대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이제 배울 때 이쪽 X에서 출발한 어떤 원소가 F를 먼저 만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F에 1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F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근데 그 3이라는 애를 다시 G라는 함수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요 F1 대신에 3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3이라는 애가 G에 의해 어떤 대응으로 가는가의 결과를 이렇게 보는 것을 합성함수라 부른다 이거야. 그럼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그냥 화살표 쫓아가면 돼. 이래서 띡 이렇게 화살표를 쫓아가면 그래서 G 서클 F라는 하나의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3이 돼요. 이런 식이죠. 마치 이렇게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박스로 생략을 해.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가리면 여기에 이 박스의 이름이 G서클 F인 거예요. G서클 F의 1이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쿵탕 쿵탕 하더니 3에 가서 대응이 됐다 이거지. 2라는 애가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쿵탕 쿵탕 하더니 2로 가서 대응이 됐다. G서클 F2가 2가 되었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이건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얘기가 나온다거나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값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어려워.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간다는 쉬움이 있고,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된 쉬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낀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화살표가 눈이 참 잘 보여요. 이게 화살표로 가면 1이 3의 대응 되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응을 이렇게 안 배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토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응으로 바꿔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의 대응이 있고 점의 대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 대부분 다 그래프에서 x라는 정의역, 가로축의 정의역과 y라고 하는 세로축의 공역에 대하여 점으로 대응을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이 3으로 간다의 대응은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1, 2, 3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의 대응, 이 점을 뜻해요. 그리고 2가 1로 그럼 요 대응을 뜻하고 3이 2로 그럼 요렇게 세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대응과 이 대응이 동일한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찍힌 세 개의 점을 바로 F라고 하는 거예요. F 함수. 그 다음에 다시 1, 2, 3 한 다음에 1이 2로 대응이 됐어. 1이 2로 대응이 됐고 2가 1로 대응이 됐어. 그리고 3은 3으로 대응이 됐어요. 요렇게 된 대응. 요 한 판의 그래프를 G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이렇게 딱 X축, Y축에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Y는 G 서클 FX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얘기가 살짝 복잡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y는 하고 gt, 이게 바깥에 있는 함수가 g니까 g하고 안고 있는 함수를 통째로 치환을 해서 t라고 하고 그 t를 fx라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치환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합성함수의 분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 분리하는 거지, 말하자면.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그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x에 대한 y의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x를 집어넣는 곳은 f고 y가 튀어나오는 것은 g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매개하고 있는 이 t를 뭐라고 부르냐?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매개변수. x와 y를 매개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그래프에서 단독 함수로만 있을 때는 얘가 당연히 y는 fx지만 우리가 이걸 찢어놨을 때는 가로축이 x, 세로축이 t축이에요. 이걸 t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 이거 y는 gt 할 때 이 괄호 안에 gt는 여기서 요 놈을 t로 이렇게 바꾸는 일이야. 매개 변수인 거지. t고 요게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 x에 내가 뭔가를 넣었는데 그때 해당하는 y 값이 어디로 대응되지를 찍는 거야. 찍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x에 1을 넣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x랑 이 x가 같은 x인 거예요. 내가 여기다 1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1이 여기를 찍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지. 근데 이때의 대응은 어디냐면 3이에요. 3인데 3은 여기다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3은 t값이니까. 여기는 어디에도 t값이 없어요. 이 t 이퀄 3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위로 오게 되지. 이 축이 t축이니까. 그래서 이때 나왔던 3이라는 t값을 1위로 대응을 시켜서 t 이퀄 3에 대응하는 y값을 찾는 거야. 그럼 거기 3이 있지? 이때 여기다가 3 자리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합성함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좀 빠르게 해볼까요? x의 2야, t는 1이야. 그럼 t의 1로 가, y는 2야. 그럼 x의 2에 대해서 y가 얼마야? 2야.
그럼 여기다가 2,2 자리에 대응을 시키는 거라고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고작 점 3개 하는데 이래요. 3에 대응하는 t값은 2야. 그 2를 1로 찾아와서 t 이퀄 2에 대응하는 y값은 1이야. 결론 지으면 x 이퀄 3일 때 y는 1인 거야. x 이퀄 3일 때 y는 1인 거야. 그 3과 1을 여기에 요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이 두 개랑 아무 상관없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전혀 생판 다른 형태가 등장하곤 해요. 실제로 합성함수에서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고 지금은 점 3개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봤는데 실제로는 무한개의 점을 가진, 이게 어려움이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 유한집합이 아니고 무한집합이라는 거예요. 이 무한집합을 가지고 합성함수를 그려야 한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자, 얘가 나한테 y는 g 서클 fx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이 함수를 두 개의 함수로 찢는 거예요. g, t 이렇게 안겨있는 애를 t,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쓰고 t는 fx 요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멀쩡한 한 개의 함수인 y는 fx가 이제부터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여기가 t축이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요. t는 fx. 그리고 여기 있는 이 y는 gx는 이제 요 축이 t축이 되면서 y는 gt로 바뀝니다. 물론 이건 초기 훈련해야 하는 일이고 충분히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제가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빨간색 y축을 그릴게요. 그리고 빨간색 y축을 그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 공역과 이 공역이 같은 y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러지 말까? 파란색 t값과 파란색 t값을 이렇게 쓸게요. 이 축과 이 축이 역할이 같은 겁니다. t축으로. 그리고 빨간색 x는 여기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최종 목적은 뭐다? 빨간색 x에 대한 빨간색 y를 대응점으로 찍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x에 여기 0.1이 있어. 0.1이 있어. 0.1을 쭉 타고 올라가면 t 이퀄 1.9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요. t 이퀄 1.9에 해당하는 값을 1로 가져오면 그때의 y좌표는 대략 0.2가 됩니다. 그러면 x 이퀄 0.1에 y는 0.2에 대한 대응값을 찍는 거죠. 끔찍하지 않냐? 이 세상은 어떻게 이 짓을 하고 있냐. 0.1도 내가 인위적으로 정한 디스크리트한 단위지 0.1 앞에는 0.01도 있고 0.0001도 있잖아.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찍고 있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동영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뇌. 그러니까 뭔가의 움직임을 그려내는 능력이지. 이게 안 되는 동물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뇌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동물들의 뇌가 우리가 사용하는 PC라면 인간의 뇌는 슈퍼컴퓨터에 해당하거든.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틀림없이 동작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반반 움직여 볼게. 반반 움직여 보면 여기서 손가락을 대고 쪼로로로록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럼 이게
0부터 0.1, 0.2, 0.3, 0.4 해가지고 0.9, 1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걸 순식간에 실수 전체로 쭈르륵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딱 찍고 이걸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동안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이 드드드드드 이렇게 찍힐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완해내느냐 보세요. x가 1로 이렇게 움직일 때 t 값을 같이 손가락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 t는 2지. 그지? 그리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 t 값이 어떻게 되나 그 움직임을 보세요. 내려오죠. 내려와요. 보여요? 지원아 졸리지 말고. x가 1일 때 t도 1이야. x가 1일 때 t도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t가 2에서 1까지 요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얘와 같이 엮어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t가 2에서 1로 t가 2에서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t가 2에서 1로 이렇게 움직일 때의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t가 2에서 1로 움직이는 동안 y는 꽤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2배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0이라는 높이에 있다가 드드드드드드드 올라가서 2까지 올라갔잖아. 이걸 사선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y 좌표에 대한 얘기니까 y 좌표는 0 위치에 있다가 2 위치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0에서 2. 그러면 자 이제 t는 빼고 x 좌표를 y 좌표로 대응을 시켜보면 x 좌표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y 좌표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동작이 여기 와서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냐? 그러면 하나, 둘, 2에까지 2까지 이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아유씨.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1에서 2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t 값은 요 높이에 있다가 0까지 내려와요. 1에서 0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그걸 어디로 가져간다고? 1로 가져간다고. 1로 가져가면 얘가 x가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t는 1에서 0까지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근데 얘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y좌표는 어떠냐? y좌표는 여기 때도 2였고 그 옆도 2고 그 옆도 2고 그 옆도 2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1에서 2를 움직일 때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그림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결국은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 사실은 여러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y는 G서클 F의 그림을 그려라. y는 GT와 t는 fx를 찢어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에서 요 축이 t축이 되고 요 축이 x축이 되고 요 축이 t축이 되고 요 축이 y축이 되는데 난 이 빨간색 x로부터 빨간색 y를 추출하여 여기다가 그려낼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살짝 시뮬레이션을 해봐. 여기서 x 이제 이렇게 함수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0에서 2분의 3까지만 한번 쓱 가볼까? 이렇게 쓱 가볼까? 그러면 t는 0에서 3까지 이렇게 가죠. 0에서 3까지 이렇게. 근데 이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서 이렇게 갈지는 사실은 요쪽 그림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요쪽 그림. 지금 t에 어디서 좀 분할이 생겼니? t에 어디에서 분할이 생겼을까? t equal 1 부분과 1에서 3 부분 사이에서 분할이 생겼죠. 그럼 이쪽에서 t equal 1까지와 2에서 3까지의 분할을 너희가 인위적으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x좌표가 나올 텐데, 그죠? x좌표가 나올 텐데 여기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으로 나누겠지? 그러면 그때의 x좌표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2분의 1로 살짝 자른 다음에 2분의 1로 이렇게 살짝 자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살짝쿵 보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t는 자연스럽게 0에서 1로 가고요. 0에서 1로 가고 t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y는 0에서 2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x가 0에서 2분의 1 가는 동안 y가 0에서 2까지 상승하는 거죠. 네, 그걸 여기다가 1, 2, 3 해서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어렵지 않죠? 다시. 자,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를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 t 값은 보시다시피 1에서 3으로 요렇게 상승을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요게 1에서 3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럼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이동하는 동안 y의 좌표는 2에서 3으로 살짝 상승을 하는 거죠. 1에서 3 갈 때 2에서 3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될 때 2에서 3까지 요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요 다음이 중요해요. 해보세요. 이번에도 x가 2분의 3에서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쭉 밀어보면 t가 3에서 1까지 쫙 내려와요. 이렇게 쫙 내려와요. 예, 근데 이쪽에서 3에서 0까지를 쫙 이렇게 밀어보면 여기 1 부분에서 뭔가 꺾임이 생기잖아. 그럼 그 꺾임이 일어나는 t의 t equal 1일 때의 x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면 움직일 때 2분의 3에서 2분의 5까지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2분의 3에서 2분의 5까지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 t가 3에서 1로 내려오죠. 3에서 1로 내려와요. 그럼 3에서 1로 내려와요. 얘가 3에서 1로 내려올 때 y좌표는 3에서 2로 내려옵니다. 3에서 2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3에서 2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마지막 x가 2분의 5에서 3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요만큼 움직이는 동안 t는 1에서 0으로 내려오고 t가 1에서 0으로 내려오는 동안 y좌표는 2에서 0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일 때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만큼 움직일 때 이만큼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 원본의 함수와는 상관없는 그림이 만들어지죠. 이거예요. 합성함수. 졸지 마. 됐습니까? 자, 사례를 좀 볼 건데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네, 쉬운 거.
자, 자가합성. 자가합성. 이게 좀 어떻게 생기느냐면, 요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여기가 4분의 3. 요렇게 생겼대요. 요 아이를 선택한 다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옆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y는 f서클 fx를 그리라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y는 ft와 t는 fx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훈련이 더 되면 하나의 그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해볼게요. 얘를 t라고 하면 그럼 얘가 y가 되겠죠? 어느 쪽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y축과 x축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여기 x 0에서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내가 이렇게 미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t값은 0에서 4분의 3까지 올라갑니다. 0에서 4분의 3 0에서 2분의 1 때 0에서 4분의 3. 그럼 이 t가 어디 반영된다고? 이쪽에 반영된다고요. 그럼 t 0에서 4분의 3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4분의 3 어디 있냐? 4분의 3 어디 있냐? 여기 있죠. 2분의 1가 1의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y좌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t가 0에서 4분의 3까지 밀리는 동안 y좌표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4분의 3에서의 높이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0에서 4분의 3까지 가는 동안 y좌표는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 여기까지.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x가 0에서 2분의 1 갈 동안. x가 0에서 2분의 1 갈 동안 y좌표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4분의 3까지. 자, 4분의 3까지. 그래서 여기를 잘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가, 맞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요 높이까지. 물론 그거는 요 함수에다가 4분의 3 숫자 집어넣으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지금 개형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자, x를 2분의 1에서 1까지 보내볼게요. 그러면 나는 x를 2분의 1에서 1까지 보낼 거예요. 요렇게 보내보면 t는 4분의 3에서 1로 내려옵니다. 4분의 3에서 1이 아니라 0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4분의 3에서 0으로. 이 말은 얘가 4분의 3에서 0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y좌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요 높이에서, 이게 숫자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16분의 9. 이게 16분의 9예요. 예, 요 높이가 16분의 9라고. 16분의 9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올라갔다 내려오게 돼요. 언제? 2분의 1에서 1 가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라. 이게 좌우 대칭이겠죠? 네. 자, 어려운 거 해봅시다.
어디 갔어? 진짜 극단적으로 끌고 가볼까요? 먼저 해보면 안 돼. 뭐라고? 먼저 풀어보면 안 돼. 아, 먼저?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이거. 난 한번 설명해 주고 해보라고 하려고 그랬지. 요거 자가합성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자, 본인이 한 답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를 x, 얘를 t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t, 얘를 y라고 할 거고, 이제 x에 대한 y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x를 이렇게 쭉 보내는데 보면 꿀렁꿀렁 하잖아. 그 꿀렁꿀렁 할 때, 이제 이 x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는 이쪽 t 값을 보면서 t 값이 어디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변하는 곳에서 나누면 된다고 그랬는데, t 값이 변하는 자리도 역시나 마이너스 a부터 a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a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a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무한대로 가는 이런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자르자면 요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a라는 높이가 만들어지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어디쯤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a의 약간 뒤라고요. 마이너스 a의 약간 뒤. 그러니까 요걸로 얘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그 마이너스 a의 약간 뒤쪽. 그러니까 t가 여기 마이너스 a의 뒤 한 요쯤 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도 여기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a, 0, 2분의 a, a를 표시를 합시다. 물론 위에도 이렇게 a와 마이너스 a를 표현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해봅시다. x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 거예요. 마이너스 a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 t는 어떻게 되냐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음의 무한대에서 쭉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걸 어디에서 멈출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멈춰보자. 쭉 오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무한대를 해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동안 t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음의 무한대에서 0을 지나 a까지 가요. 음의 무한대에서 0을 지나 a까지 가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오다가 꺾어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요 축에 그 0이 y좌표가 0이 될 때까지 한번 꺾어서 요렇게 될 때까지 오죠. 그걸 어디까지 그린다고? 여기까지 그린다고. 그러니까 죽겠네. 자, 여기서 또 요 0 되는 값은 되게 중요한 값이니까 t가 0이 되게 하는 x가 어디 있나 봅시다. t가 0이 되게 하는 x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a일 때 t는 0이고 t가 0일 때 y도 0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자리가 바로 요 a가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는 요 a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마이너스 a까지 왔다가 다시 0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이 0에서 t가 0에서 a, t가 0에서 a 되는 구간인데, t가 0에서 a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0에서 a 요만큼이죠.
0에서 a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딱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분의 5는 요 기간 동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요. 여기까지의 그림입니다. 이게. 됐어요? 다음 이제 어디서 어디로 끊을까요? x를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0을 거쳐 내려와요. 그 말은 마이너스 a부터 아니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a부터 마이너스 a가 될 때까지 이렇게 t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때의 y좌표는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위로 한번 볼롱했다. 밑으로 볼롱 위로 볼롱 요걸 한 번씩 그리시면 됩니다. 밑으로 볼롱 위로 볼롱 그러니까 밑으로 볼롱 위로 볼롱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x가 2분의 a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t 값은 마이너스 a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가요. 마이너스 a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볼롱 볼롱 위로 볼롱 아래로 볼롱 하고 쫙 뻗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볼롱 아래로 볼롱 하고 a를 지나 쭉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2분의 쏘리. 위로 볼롱 아래로 볼롱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 a까지 가야지. 이렇게. 이게 y는 f서클 fx를 그린 겁니다. 어때? 연습이 더 필요하겠죠? 쉽지 않아요. 네. 맞았어? 오. 맞아. 이게 한 번 깨달아지면 하면서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듣는 것만으로의 어떤 막연함으로 이제 흉내내기로는 어렵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너무 높은 애였고 좀 아까 얘기한 쉬운 그림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